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자, 화면을 공유했죠? 자, 우리 아까 상호 이제 가등길 했는데, 여기, 이거 수정 좀 할게요. 뭐, 이게 우리 민법에는 사실 가등길을 주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부기등기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3순위로 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가등기로. 그래서 이게 지워졌어요. 그럼 얘가 원래 순위 2순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가등기가 된 걸 사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민법에 같은 경우에 물건, 부동산 같은 경우를 일테지만 우리 상법의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본등기가 동일한 혈액을 인정해 주게 됐다. 그럼 모든 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물적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와 유한체험사, 유한회사 이런 회사는 안 돼요. 이런 기업은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상법상 회사는 다섯 가지 회사가 모두 이제 본점을 이전한다. 이럴 때는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목적 변경 시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본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남용 방지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탁을 하게 되거나 기간 제한이 있거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들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법상 회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안 눌렀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상호 선정, 지금까지 이제 상호 등기, 등기한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등기에 대한 내용들을 뭐뭐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미성년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했죠. 미성년자가 또 영업할 때 등기했죠. 그 다음에 지배인 선임 해임할 때 등기했죠. 그 다음에 이게 상호 등기. 네 가지 다 배웠습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등기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걸 할 때는 이제 상업 등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좀 하는 건데 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분들이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호권,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상호권이에요. 보세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선정의 자유야, 자유가 아니야. 자유였죠. 그래서 상호를 이제 선정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호권인데 상호권의 기속 주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상호권자라는 거야. 그 인격권적인 성질을 포함한 재산권을 보고 있어요. 상호도 재산권이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 상호권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보았던 상호 전용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상호권은 그 상호가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상호권은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네요.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기왕이면 상호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등기해 놓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상호를 등기해 놓는 게 좋다. 이해되셨죠? 네, 상호를 등기해 놓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호를 등기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상호권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적극 사용. 아무나 사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적법 사용권이라는 거예요. 등기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겁니다. 얘도 등기와 무관해요. 등기했을 때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아까 상호 전용권, 소극적 상호권 어디서 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부정한 목적, 사용 금지, 상호 전용권, 소극적 권한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되고, 자, 타인이 부정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계속 사용하세요. 막 박수 쳐주고 그래요? 아니죠. 그만 쏘라. 이제 그만 써. 내가 써야 되니까. 난 피해도 있어.
그만 써. 폐지 청구하고. 그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너에게 청구하겠다. 그럼 보상하라. 배상하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등기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이 상호 전용권은 등기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더 강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편하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내가 상호 전용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요건은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하면 세 가지 다 있어야 되고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아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권리의 권리의 침해 없이 권리의 침해 없이 신용 경제적 가치를 자기 영업에 이용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권리의 침해 없지 신용 경제적 가치. 그래서 이 상호 때문에 내가 손님들 많이 오면 내가 경제적 이익을 받지 그런 거야. 판례는요, 판례는 이제 법원의 입장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시키는 의도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정한 목적 판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업의 종류, 방법, 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단지 한 번 사용했는데 너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끝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부정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냐? 상호권자가 부담하는 거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아까 A 같은 경우는 A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23조 사항에 따라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 동정영업으로 타인의 등, 타인의 등기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추정. 그 추정은 이 사람 일은 그렇게 한 98%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그 부정한 목적이 없어. 그럼 그 추정 깨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없게 되는 거야. 이걸 추정이라고 그래.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했을 때는 와, 어떻게 뭐 입증할 필요도 없어. 반대 증거를 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동종영업으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경포대 횟집에서 경포 횟집 했을 때 이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돼. 이해됐죠? 동일한 구역 내에서 추정되지만 입증은 불효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반대 사람이 입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영업으로 오신할 수 있는 상호를 해야 돼. 이때는 동일 유사한 상품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경포대 횟집이나 경포회 띄어쓰기 집 비슷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상호를 어떻게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 타인의 영업으로 올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것, 그래서 사용해야 돼. 인쇄 등의 표시, 광고 쓰는 사실상 형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판례가 뉴 서울 사장이라는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뉴 서울 사장인데 여기에 이제 전 허버허버라고 이제 조그마한 글씨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서울 뚝배기 했는데 가로 열고 이럽니다. 전, 뭐, 뭐, 부산, 뚝배기 집이었다. 뭐 이렇게 표시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름만 바뀌었네. 그 집이네.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부산 뚝배기 집이 정말 잘하는 집인데, 옆에다가 서울 뚝배기를 차리고, 가로 옆에다가 전 뚝배기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집을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럼 합동공업사, 합동특수출액화, 이렇게, 유사한 상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뭐 제가 22조와 23조 이따 볼 겁니다. 22조와 23조 보는 거. 그래서 상호 전용권은 23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상호를 이제 양도할 수 있고 상소받을 수 있냐? 상호 양도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꼭 기억합니다. 근데 예우죠. 영업을 폐지한 때, 사실상 폐업했대. 일단 이때는 양도할 수 있어요. 있어. 영업과 함께 팔아버렸을 때. 그렇지. 근데 영업은 계속하면서 상호만 양도한다. 영업은 A가 하고 상호는 B에게.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허용 안 됩니다. 그러나 상호 없이 영업만 양도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의사표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영어 양도는 다음에 배웁니다. 상속은 뭐 등기 불문하고 뭐 할 수 있겠죠? 상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시면 상호 변경. 개인은 뭐 언제든지 해산을 정관 변경하면 되고요. 폐지도 할 수 있어요. 말소도 할 수 있고. 자, 이게 중요하죠.
상호 폐지에 의제가 있습니다. 의제 26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예, 몇 년간? 2년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폐지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냐?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뭐냐면 천재지변, 자금부족으로 인한 일시 사업 중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당한 사유에 알겠습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고 뭐 가라앉았다. 그럼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상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일시 중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사유. 아, 내가 뭐 해외 여행 갔다.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상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상호를 쭉 봤고, 자, 그래서 이 상호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이 상호에 관해서 우리는 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업의 이제 영업상 명칭이라고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제 18조가 보세요. 상호 선정의 자유다. 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상인은 그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는 18조가 원칙이야. 이렇게 공부했죠? 이렇게 이제 조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어, 이게 뭐였어요? 이게 예외였어요. 음, 그래서 자, 보세요. 상호 선정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했어요. 예외. 그 예외가 뭐가 있는지 우리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예외 첫 번째. 첫 번째 21조. 아, 21조 볼게. 상호의 단일성. 동일한 영업의 단일상호로 해야 된다. 종속 관계를 표시된다. 그리고 영업소가 열을 일 때도 동일한 걸 써야 된다.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21조. 그 다음 19조. 회사의 상호는 그 종류에 따라서 한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해요. 이해됐죠? 어, 그래서 따라서 아까 상호보험회사 얘는 뭐였어요? 상법상 회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럼 뭐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없다 이 말이야. 상법상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20조. 얘가 있어요. 회사가 아니면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있죠? 그래서 예외. 지금 21조, 19조, 20조. 그래서 회사는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테도 갔다. 회사를 샀다. 그래도 갔다 이 말입니다.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중요한 거 있었죠? 냈죠? 23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조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주체를 오일시킬 상호의 금지, 사용 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아, 그래서 이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입증 책임 중요하겠죠.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그래서 이게 부정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1항의 규정에 위반한 상호를 사용한 자. 그럼 부정한 목적이 있는 걸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론에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보세요. 이 염려가 있는 자,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게 합니다. 이항의 주의에서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폐지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폐지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보세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같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했어요. 그냥 이렇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서 타인의 상호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유사상호 포함했죠?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 타인이 등기한 상호, 등기된 상호를 썼으면 이 부정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추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아까 B 같은 경우 이제 그 유사한 상호를 사용했죠. 내가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대래 어떻게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사 상호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가시면 어디에 이걸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포 그 B가 알았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요거 보세요. 요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타인의 등기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이게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자. 타인이 등기를 했어요. 상호를. 그 상호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해야 되는데 추정되죠. 그럼 입증이 분류가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입증 필요 없단 말은 누가? 이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입증할 필요 없어. 근데 타인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한 자, 아까 B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해됐습니까? 입증 분류란 말은 이거 등기한 상호권자는 입증이 분류해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냐? 이게 되는 거야. 아까 그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게 그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23조. 그래서 여기도 이제 23조 1항이죠. 네, 23조 1항. 23조 1항. 23조 1항.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봤습니다. 18조, 19조, 20조, 이제 21조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23조까지 다 봤습니다. 중요한 23조.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이거 23조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잘 들으세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타인이 등기한 상호. 그래서 아까 B가 등기를 했어. 경포도 했지. 동일한 특별시, 강의시 시간에서 동종요 글자 하나 똑같은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기 효력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해요. 그 미리 선점해야 한다 이 말이야. 글자 하나 똑같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상호 가등기가 있죠? 상호 가등기. 유한 책임이나 주식회사 이렇게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게 물적회사죠. 설립 자체 복잡하다 했죠. 시간이 많이 들죠.
본점 소지를 관한 등기소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럴 때 가등기 할 수 있고, 회사 다섯 종에는 상호의 목적이나 목적을 변경할 때는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1항, 2항이고, 회사는 본점을 이용할 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상호의 가등기는 22조 중에서 등기상호로 본다. 22조 보세요. 예, 이게 등기사항이죠. 등기 효력에서 상호의 등기를 본단 말은 예, 가등기로 본등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뭐 별도의 본등기를 실행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18, 19, 20, 21, 22, 22조의 2, 그다음 23조를 다 봤고요. 자, 그러면 상호의 양도 아까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했을 때, 이제 뭐 폐업했을 때, 그때 함께 했을 때 양도할 수 있고, 양도는 제3자에 대하지 못한다. 이고 폐지하거나 함께 했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상속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상호 불작용 효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천재지변 이렇게 사업 자금이 없을 때 이런 걸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한 사유가 뭐 천재지변,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나 그다음에 뭐지? 음, 죄송한데 갑자기 전화가 오죠.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사업 자금 부족, 음, 뭐 이런 것. 뭐. 근데 뭐 해외 출장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아까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네. 사업 자금 부족 이렇게 했을 때 일시 사업 중단 이런 거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해외 출장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조문을 다 봤어요, 여러분. 다 끝났네요. 자, 그런데 여기 24조가 하나 딱 남아 있어요. 명의대자 책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조문이지만 그다음 나머지 뭐야?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 상호를 변경 폐지한 경우 2주간에서 상호 등기한 자가 변경 폐지한 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부정 사용의 제재. 이 20조와 23조 1항에서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한다.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명의 대여자 책임.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자. 그죠? 음, 잠깐 이게 붙어 있어도 이게 수행이 안 됐네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음, 사례를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A가 이제 서울에 있는 뉴욕 빵집을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A는 제자인 A의 제자인 B는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스승 A에게 이 A가 이제 명의 대자예요. 명의란 말은 자기 상호나 이름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름 빌려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빌려줘가지고 B 제자 차용자가 직접 뉴욕 빵집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할 것을 허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명의 대여자 창의금하고 우리 저번에 표현 지배인 배웠죠? 외관 부여, 외관 신뢰,
외관 존재. 이거 꼭 기억해. 이거 나중에 대표사하고 관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자, 이후 단골 손님 C는 늘 빵을 사러 왔다. 그날따라 C가 먹은 빵에서 돌멩이가 나왔다. 그래서 돌멩이로 인해 C의 치아가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러한 경우 C는 누구에게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 골치 아프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예. 이게 빵집에 가면 누가 있어? 이제 A는 없어요. 그럼 제자 B가 있어요. B가 옛날부터 일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주인인가? 누구야? 저 사람은 아들인가? 손자인가? 이렇게 의하고 이 사람 주인이겠지. 이렇게 믿어. 이게 바로, 사안의 논점은 뭐냐? 명의 대제 책임의 근거 뭐가 있냐면, 이게 외관 범위, 즉, 표현 책임. 두 번째, 이 상대방, 우리 C죠. 상대방의, 이 손해상 성은 누구에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논점이. 그 외관 법리란 말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외관의 법리, 외관의 법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엔 요건이 뭐였어요? 외관 부여, 외관이 존재해야 돼요. 본점의 실체가 존재하고, 지정과 실체가 존재해야 되고, 외관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이, 이상의 요건이 명의대신에 통일해 적용되는 거예요. 외관 부여, 외관 존재, 외관 신뢰.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이 빵을 먹다가 옥수수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걸 아픈데 막 A에게 가니까 B에게 가서 치료비 달라니까 막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이걸 우리 스승님 거 이해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한테 갔어요. 스승님 막 아파서 있는데 막 뒷골 땡기고 막 이놈이 막 이래서 그래서 B한테 가면 된다고 서로 떠밀려요.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가 다 빠졌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상법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인적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 말은 한꺼번에 묶어놔. A와 B가 동시에 책임지게. 근데 A와 B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가 없더라도, 부진적 연대 책임은 이제 합의가 없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 같이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A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B에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A에게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뭐 구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논점이고, 그럼 사례 해결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A는 이름을 빌렸죠. 아니, 상호를, 그 명의 대여자, 차용자예요. 사안에서 명의 책임이 성립한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얘기했죠? 네? 외관 존재. 존재하죠. 외관 부여했잖아. 허락했잖아. 누가? 스승님이.
상대방 손님들은 그걸 신뢰했어? 외관이 신뢰. 네, 다 됐어요. 제3자 C는 상대방은 A와 B 불공정인데 책임을 부당하기 때문에 A 또는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구의 문제다. 이게 논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여러분이 보시면, 보세요. 책임 요건 보세요. 외관이 부여되어 있다.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해야 돼요. 명의 차용자에는 독립한 상인이기 때문에 영업 영위, 영업의 영위 여부는 허락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면 되지. 그 차용자가 꼭 이 영업을 해. 이건 이까지 하라. 이건 뭐 필요 없어. 이게 허락만 해주면 됩니다. 명의는 영업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이 있으면 돼요. 우리 사례에서는 뭐야? 뉴욕 빵집에 있었던 뉴욕 빵집. 누가 는 거야? A가 계속 하고 있었어, 서울에서. 알았죠? 예. 자, 그런데 이 명의 대여자가 상호에 대리점을 붙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명의 대여자가, 책임의 보행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3자와 거래한, 영업 거래에서 책임을 묻는다. 이거는 인정이 돼. 제3자가 어음 행위를 했다. 이것도 인정이 돼. 불법 행위를 했다. 막 사람 막 때렸다. 이건 안 되겠지. 그쵸? 명의 대여자의 책임 범위.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혹시 상호 밑에, 상호 아래, 이렇게, 이게 이제, 뉴욕 빵집에다가, 이게 이제 뉴욕 빵집이에요. 이런 큰 상호가 있어.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이런 거, 그렇죠. 이럴 때는 책임 안 지는 거지. 그 다음에, 가나다라 B, 즉, 명의 차용자의 필용자, 알바생이 불법행위. 이 사람이 손님에게, 알바생이 손님에게 뺨을 때렸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건 안 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책임이 지는 범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되는지. 그 대리점이라고 했을 때는 책임 안 집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가 상호에 대리점 명칭이 붙을 때 명의 대여자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명의 대여자가 영업소, 출장소 이렇게 됐을 때는 명의 대여자입니다. 그래서 명의 대여자 아니다 말은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의 대여자다 했을 때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명의 대여자의 상인성, 상인이 아니도 무방해. 명의 차용자 행위가 반드시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 영업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네가 가게를 하든 안 하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일단 넘기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허락은 어떻게 해요? 명시적, 무시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부작위에 의한 무시적 허락, 단순 부작위는 안 되고 일정한 의무 위반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명의 채용제 피용자 알바생. 여기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관이 부여됐어.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영업을 안 한 경우에 동일성이 존재하면 되는 거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판례가 동일성이 없어도 된다. 이 영업의 동일성은 관계없어요. 예. 뭐 빵집을 해놓고 게다가 뭐
뭐 커피숍을 했던다 이 말입니다. 외관을 신뢰했다. 우리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백된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나 중대한 과실이 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명의 대제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효과는 부진정 연대책임이에요. 부진정이라는 말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부진정 합의가 없단 말은 A하고 B가 네가 혹시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 손님에게 네가 혹시라도 이제 뭐 이빨이 부서지거나 음식에 뭐가 있을 때 우리들은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뭐 책임지겠다 이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 이걸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사례선 C가 명의대자 A나 B에게 어느 누구의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자 A가 변제 시 부상권 행사 A가 C에게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A는 B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럼 아까 명의대자의 책임 보험에 대해서 거래 책임, 영업상 거래 이런 거 다 책임을 지겠죠. 단 거래 행위로 채무 불이행 손해 채무와 원상 회복 포함됩니다. 그래서 영업범위 내에서 당연히 책임지겠고 불법행위, 명의 차용자의 불법행위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손님을 때리고 뭐 빌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영업상 거래에 대해서 지고 어음행위, 뭐 어음을 뭐 가게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수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책임지죠. 사용자 책임 당연히 부담합니다. 피용자 이거 하나 더 적을까요? 가나다라마 아, 사용자 책임 이 말은 우리 민법 제 756조 조인데 A가 사용자고 피용자,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죠? 아무리 이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알았죠? 그래서, 이게, 예, 지휘 감독이 있을 때는 책임진다. 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논점을 정리했죠? 이걸 위주로 보시면 되고, 조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이름뿐만 아니라 상호.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상호를 함부로 빌려줬을 때는 명의 배여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상당한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조심도 함부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이때 영업은 우리가 주관적 영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그럼 허락했대. 그럼 누구야 이게? 대여자지. 빌려준 사람이죠. 허락한 사람을 왜 대여자?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서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3자가 상대방 C가 누구? B를 A로 알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대하여 그 타인 명의 차용자 B와 연대하여 변제할 것을 책임있다.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때 연대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 부진적 연대 책임은 당사자 간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가 어떤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묶어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거래의 상대방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의 대여자. 조문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문도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봤어요. 18, 19, 20, 21, 22, 22조의 2.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22조하고 23조잖아요. 근데 여기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 새로 어떻게 뭐 싹 지웠다가 싹 할 수 없잖아. 그럼 이게 추가할 때는 이게 2에 2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집어넣을 때는 제22조의 3,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나라 편제는 그래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계속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 볼 때 왜 이게 2에 뭐
2의 2, 2의 3 이런 게 나오냐. 새로운 내용을 여기에 대한 연관된 내용이 추가될 때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23조 같은 내용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 23조의 2, 23조의 1은 없죠. 왜? 1은 바로 23조이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받고, 그 다음에 23조, 24조, 방금 봤습니다. 25조, 26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가태료 제재가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례로 이제 풀어봤고, 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제 뭐, 필기할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상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그 다음에 뭘 배웠냐? 상호, 상호 배우면서 명의계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시하는 방법, 상업 등기와 상업 장부를 배우면 됩니다.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영업 양도, 그리고 이제 상행이 이 종류에 대해서 통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강론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